딸이 눈앞에서 살해당할 뻔한 순간 엄마가 선택한 건 구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아니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며 핸들을 꺾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MBC 일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회차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전개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매 장면마다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럼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번 회차의 포문은 도로 한복판에서 열려요. 정숙 희정 소영분과 운전하는 트럭 한 대가 강준호박건일 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드라마였다면 이 장면 단순한 위기신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달랐어요.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순간이에요. 길 건너편에 있던 오장미 함은정분과 트럭 운전석에 앉은 엄마 수키와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리고 장미는 소리치지 않아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엄마를 향해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이 한 컷이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 아세요? 엄마, 지금은 아직 아니야. 저 인간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마라는 수십 마디 대사를 눈빛 하나로 전달한 거예요. 복수를 원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감정이 아닌 냉정한 전략으로 움직이는 두 여자의 관계가 이 장면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수키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는 순간의 감정, 상상이 가세요? 3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찰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핸들을 꺾은 건 수키가 단순한 복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강준호가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트럭이 지나가자 먼지나 털면서 운전을 저따위로 해? 라며 투덜거리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장미가 등장하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마침 잘 왔어요 라고 하는데 이 남자의 무지가 이 장면에서 얼마나 극적인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장미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숨기고 준호에게 서린이한테 지은 죄나 생각하라는 말만 차갑게 던지고 돌아서요. 마음속에서는 트럭을 막은 자신의 선택이 맞는 건지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전혀 드러내지 않는 장미. 이 캐릭터, 이번 회차에서 진짜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잠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채화영호 현경분과 이강혁 이재황분이 앉아있는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이에요.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며 드림그룹의 지분을 가로챌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강준호가 들어오면서 지분 법적 이양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전하죠. 채화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럽게 웃어요. 마서린이 죽었고 오장미도 세상에서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으니 이제 진짜 핏줄이 나타나도 법적으로는 드림그룹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강준호가 아니라 이강혁이에요. 강혁은 이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복잡한 표정을 짓거든요. 이미 공범이 됐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표현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채화영 대신 모든 죄를 안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과 연결해서 보면 이 복잡한 표정이 복선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마대창 회장 이호정분의 전화 한 통이에요. 화면에 마대창 회장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이미 뭔가 들킨 거구나 싶잖아요. 채화영,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라라는 분노의 찬 목소리. 숨겨온 비밀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이 전화 한 통이 이번 회차의 후반부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갑자기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겠죠. 지분 탈취의 마지막 퍼즐을 다 맞췄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와버린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서 채화영이 마대창 앞에 가면서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댓글로 예측 한번 남겨주세요. 이번 회차의 핵심 장면이에요. 마대창 회장의 서재. 마 회장 앞에는 두 가지 결정적 증거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벤의 저고리, 또 하나는 오장미가 양금순을 통해 입수한 립스틱 모양의 USB예요. 이 USB 안에는 채화영이 마서린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고 의사를 협박한 정황,
그리고 드림그룹 지분을 빼돌리려 한 비밀 문서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마대창 회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속아온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세요? 자기 딸 수키의 아이를 빼앗아 키운 사람이 바로 아들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친손녀처럼 여겼던 서린이가 사실 사라진 줄 알았던 친딸 수키의 딸이었다는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마 회장이 오열하는 장면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30년 넘게 가장 가까이에 뒀던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속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서재의 최화영, 이강혁, 강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장면이 절정으로 치달아요. 뒤편에는 오장미, 정숙희, 그리고 강백, 호윤서 두 분가 서 있고요. 완전히 대결 구도가 완성된 거예요. 최화영은 당황하면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요. 저 정신 나간 여자가 꾸며낸 모함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장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대면서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요. 서린이가 죽기 전에 숨겨뒀던 USB라고 하면서요. 이 장면에서 정숙희가 화영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치는 장면은 솔직히 시원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30년을 기다려온 분노의 폭발이잖아요. 자기 품에서 아이를 빼앗고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서린이까지 희생시킨 그 악행에 대한 응보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드라마가 또 한 수를 두거든요. 따귀를 맞은 최화영이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면서 마대창 회장을 향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뉘앙스로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최화영의 주장을 들어보면 고아 출신 정숙희는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창 회장에게 인정받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어도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편 동석 씨의 실종까지 겹쳐졌고 그 좌절과 분노가 30년에 걸친 집착과 탐욕으로 굳어진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주장이 최화영의 범행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단순히 착한 사람 vs 나쁜 사람의 구도로 가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최화영이라는 빌런에게도 나름의 상처와 결핍이 있었고 그게 뒤틀린 방식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그게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캐릭터로서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강백호가 형 강준호를 향해 형도 다 알고 있었지? 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형제 사이의 균열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준호는 서린이를 지키려 했다는 식의 해명을 하지만 장미는 그것도 핑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해요. 결국 준호도 최화영과 같은 구조 속에서 공모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재의 폭풍이 지나가고 화영이 이강혁과 함께 도망치려 하자 거실에서 한영자 최지연 부나 강남봉 정찬이 막아서요. 한영자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화영은 강남봉의 멱살을 잡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강남봉은 차갑게 뿌리쳐요. 그가 방황했을 때 위로해준 건 한영자였다고 하면서 화영의 더러운 욕망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강혁은 이 상황에서 의외의 선택을 해요. 준호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충성심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범으로서의 책임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계속 궁금해지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 최화영이 끝까지 준호의 손을 잡고 넌 드림그룹의 주인이야 라고 울부짖는 장면. 이 장면에서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비극이 응축되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쌓아온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려 하는 집착이 섬뜩하면서도 어딘가 처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준호가 우리가 진 거예요 라며 엄마의 손을 놓는 장면은 이 관계의 공식적인 종말이었어요. 아들이 엄마의 손을 놓는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공모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최화영의 절규와 그것을 바라보는 정숙희와 오장미의 눈물이 교차되는 장면에서 이번 회차의 감정적 무게가 절정에 달했어요.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인데 왜 이렇게 슬프고 먹먹한 건지. 이 드라마 감정 설계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난 후 마서린의 추모 공원 장면으로 회차가 마무리돼요.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그리고 휠체어를 탄 마대창 회장이 서린의 사진 앞에 서 있어요. 숙희가 딸에게 건네는 사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뉘앙스의 독백은 이 드라마 내내 가장 가슴 시린 순간 중 하나였어요. 서린이를 친딸인 줄도 모르고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리고 오장미가 서린의 사진을 향해 다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드림그룹을 내가 내 목까지 다 지켜낼게라는 다짐이죠. 이 장면에서 장미가 서린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의리와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백호가 장미의 손을 꼭 잡아주는 마지막 장면. 폭풍 같았던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이번 회차가 마무리됐어요. 비장하면서도 따뜻한 여운이 느껴지는 엔딩이었죠.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장미는 이번 회차에서 사실상 모든 국면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도로에서 엄마를 말리는 것도 장미였고, USB를 꺼내 증거를 들이미는 것도 장미였고, 경찰을 미리 불러둔 것도 장미였어요.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트럭으로 준호를 치려는 순간에도, 채화영이 뺨을 맞는 순간에도,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장미는 항상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에요. 그런데 서린의 묘지 앞에서만, 딱 그 장면에서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장미라는 캐릭터의 진짜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숙희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극적인 신체적 행동을 한 인물이에요. 채화영의 뺨을 후려치는 그 장면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전 장면이에요. 도로에서 트럭을 몰며 준호를 향해 돌진하려 했던 숙희는 딸의 눈빛 하나에 핸들을 꺾었어요. 복수의 감정은 숙희가 더 강렬했을 수 있지만 그걸 제어하는 건 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구도에서 정말 잘 드러났어요. 서재에서 채화영을 향해 쏟아낸 분노는 30년치 감정의 총합이었어요. 아이를 빼앗기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딸이 죽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세월. 그 모든 게 한 번에 터진 거였으니까요.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드라마는 그 과정에서 이 인물의 내면을 한 겹 더 들여다보게 해줘요. 마대창 회장을 향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절규하는 장면. 여기서 채화영의 분노는 단순한 악당의 발악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인정과 보상에 대한 왜곡된 형태의 요구였거든요. 물론 그게 범죄를 정당화하진 않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준호를 향해 외치는 마지막 절규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까지 그 꿈을 아들에게 이어주려 한다는 집착. 그게 모성인지 탐욕인지 아니면 그 둘의 경계가 없는 건지. 그걸 보는 시청자에게 선명하게 질문을 던지는 연출이었어요. 준호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분 탈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그러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인물이거든요. 서린이를 지키려 했다는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거예요.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 이익과 엄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장미가 핑계대지 말라고 잘라 말하는 장면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이었을 거예요. 엄마의 손을 놓는 그 장면, 준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강준호를 어떻게 보세요?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강혁은 이번 회차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를 위한 건지 아니면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이 인물의 내면 동기가 끝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눈에 들어온 복선들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벤의 저고리예요. 채화영의 방에서 발견된 이 물건이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 등장하면서 30년 비밀의 물적 증거가 됐어요.
드라마에서 소품이 이렇게 강렬하게 기능하는 경우는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남자가 그걸 해냈어요. 두 번째는 USB예요. 서린이가 죽기 전에 숨겨뒀다는 설정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이 설정 자체가 서린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남겨뒀다는 건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와 장미를 지키려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세 번째는 강남봉과 한영자의 재결합이에요. 강남봉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고 방황했을 때 위로해준 게 한영자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나왔어요. 백호가 강남봉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이게 앞으로 강백호의 정체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강남봉 마이너스 한영자 라인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재밌는 구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과 이강혁, 강준호가 법적으로 구속됐으니 겉으로 보면 복수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추모공원 장면에서 드림그룹을 지켜내게라는 장미의 다짐을 보여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했어요. 그래서 다음 회차 전개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최화영이 구속됐다고 해서 드림그룹의 지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이양된 지분을 되돌리려면 별도의 법정 싸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혁이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숨겨놓은 비밀 무기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새로운 반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최화영이 구치소 안에서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공범을 통해 드림그룹의 손을 뻗으려 할 수 있죠. 이 경우의 근거는 이강혁이 보여준 복잡한 표정들이에요. 단순히 체념한 게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가 수갑을 너무 순순히 차는 것도 어딘가 수상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최화영이 절규하면서 동석 씨가 실종되지만 않았어도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복선처럼 들렸어요. 드라마에서 실종된 인물은 99%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만약 동석 씨가 돌아온다면,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자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드림그룹을 둘러싼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장미와 백호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백호가 강남봉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상 그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두 복선이 연결된다면 다음 회차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예요. 이번 회차는 정말 오랜만에 손에 땀을 쥐고 본 드라마였어요. 복수의 완성이라는 카타르시스와 그 뒤에 남는 먹먹한 여운이 공존하는 회차였달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다음 화에서 오장미는 드림그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강백호와 함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사라진 마동석은 정말 돌아올까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건 상처뿐인지 아니면 진짜 시작이 이제부터인지. 다음 회차가 너무 기다려지네요.